네, 안녕하세요. 동감농사 박한울입니다. 직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무사 1차에 쏟아지는 관심만 보더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무사를 포함한 이 전문직 업계로 이제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일원으로서 환영하는 바이기도 하고 걱정되는 바도 있죠. 환영하는 이유는 어쨌든 업역이 커진다는 거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영하는 것이고, 또 걱정하는 것은 그만큼 경쟁자가 늘어나니 밥그릇 싸움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두 가지 감정이 다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제 영상을 봐주시는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수험생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도 이제 수험생 생활을 겪었고, 특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신규로 완전히 첫 직장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만큼이나 이제 기존에 어떤 직장을 다니다가 전직의 개념으로 전문직 시험,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문과 직업의 경우에는 목숨이 파리 목숨과 같다라는 말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전문성 쌓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성이란 측면에서 문과 전문직들의 이제 달려들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직장을 옮기는 용도로 노무사 시험을 준비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정답은 아니에요. 특히 스와트 분석이라고 하죠, 저희. 근데 앞에 SW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 환경, 개인에 대한 부분이에요. 개인의 특수성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려봐야 유효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뒤에 있는 OT 부분, 이제 외부 환경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부분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만두시고 노무사로 진입을 하시는 이유가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지 홧김에 굉장히 단순하게 우리 회사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면 직업적 한계가 느껴져서 라는 수상적인 이유 때문에 진입을 하시는 거는 언제든지 저는 쌍수를 벌리고 말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노무사는 처음부터 시작하자마자 전문직으로 돈을 벌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노무사도 기본적으로 는 직장인으로 시작을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시간적인 손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공부만 해도 한 2, 3년 정도 할 텐데 2년으로 잡읍시다. 저처럼 2년 동안 공부 이제 전업으로 해가지고 한다라고 쳐요. 퇴사를 하고. 그러고 나면은 붙으면 바로 황금 같은 노무사 시작, 연 1억 보장, 이게 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수습기간이 공식적으로 6개월은 잡아야 되고, 여러분들 6개월 수습 끝나고 나봐야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최소한 노무사님을 비롯해서 수습 끝나자마자 튀어나와서 정말 자리 잘 잡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분들은 본인 원래 깜냥이 되게 좋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업직으로서 다른 일을 했어도 성공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인 사무직 직장 다니다 나오신 분들이 전 6개월 딱 하고서 개업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거래처가 있어야죠.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버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딱 한 2년 6개월 정도, 3년 좀 미치지 못하는 정도를 근무를 하고 나온 건데, 그러면 그 기간은 근로자로서의 노무사로의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있는 그 환경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금전적일 수도 있고, 소속에 대한 안정감 이런 걸 다 포함을 했을 때, 공부하는 시간 최소 2년, 들어와서 일을 배우는 시간 최소 2년 해가지고 최소 한 4년 내지 5년 정도는 지금과 비슷하거나 그보다도 어쩌면 못할 수 있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거를 꼭 감안을 하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그 시간에 지금 하시던 일 하면서 돈 버시는 게 생애 소득으로는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노무사가 엄청 잘 버는 직업이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맨날 제가 찡찡거린다, 일부러 축소해서 말한다라는 얘기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고, 아주 안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좀 그렇긴 하지만, 돈 벌려면 노무사 하시면 안 됩니다. 장사를 하셔야죠. 사업을 하셔야지. 왜 전문직을 합니까? 경제적인 부분이 일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본인이 그냥 연금 복권을 맞으셨거나 집이 좋아가지고 서울에 한 20억짜리 갖고 계시는 분들이야 이거 보실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 안 그러면 경제적인 부분 꼭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젊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기회비용으로 따졌을 때도 막대한 이 앞쪽에 5년 정도를 태워버리시는 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기회비용까지도 상쇄할 정도로 지금의 직업이 정말로 비전이 없거나 도저히 안 맞아서 못 다니시겠다라는 분들, 내가 계단에 앉아가지고 몇 번씩 물어보셨던 분들 정도가 돼야 들어오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멀쩡한 직장 다니고 계시는데 노동법적인 흔히 말하는 무슨 숭고한 감정이 있어서 들어오시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냥 직업으로서 노무사를 선택하시는 분들이면 과감하게 비추를 드리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들어오셔야죠. 제가 딱 한국 나이 30살에 관두고 31살 공부해서 32살 때 붙은 거거든요. 2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수능 볼 때 뿐만 아니라 첫 직장을 가질 때 공부를 했던 만큼의 집중력과 능률이 나올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인 목표치를 잡고 여러분들이 수험 기간이나 뭐 하루의 수험 시간 같은 것도 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게 됩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참 부끄럽지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개미처럼 근면성실하게 일도 그렇고 공부도 하고 그런 스타일은 사실 아니에요. 제가 고3 때도 그렇게까지 열심히 공부는 솔직히 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치고는 뭐 재수도 좋았는지 뭐 나쁘지 않은 뭐 결과를 얻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기자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취업 스터디도 제가 장하면서 막 운영도 하고 뭐 그러면서 시사상식도 준비하고 한 시험도 한 30-40개 보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내가 전업으로 하면은 40시간제잖아요 일 기준으로 해도. 그러면 하루에 8시간씩은 내가 근무도 했는데 하루에 8시간은 무조건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왔는데 진짜 천만의 말씀이더라고요. 앉아야 있을 수 있죠 8시간. 근데 8시간에 진짜 흔히 말하는 정말 밀도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어지간한 동기부여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 뭐 원래도 엉덩이가 좀 무거우신 분들이 아니면 좀 그런 가정은 하지 않으셔야 될 거라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1차 보고 나서 2차 공부할 때 이때는 누구나 이제 단기적으로 한 3-4개월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때는 뭐 평균 8시간 이상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시점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들 훨씬 본인이 산만해지고, 하나를 알려주면 열은 몰라도 한 셋은 알았다라고 자부하시는 분들도 내가 이제 하나 알려주면은 하나도 금방 까먹게 되는 나이의 마술을 겪게 되실 텐데, 그 먼저 공부해본 30대 수험생으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라고 강조를 해드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 공부를 하다가 가장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본인을 의심하거나 이제 환경적인 부분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첫 해에 떨어지고 이러면 본인 이제 점수를 보면서도 참 뭐 흔히 말하는 현자 타임이 오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 거기서 이제 얼마나 멘탈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게 본인 생각만 해도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냥 내가 아무리 멘탈 케어를 잘하고 뭐 이런다라고 쳐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업계에 가장 큰 이슈가 하나 발생을 하고 있죠. 이제 뭐 높으신 분들께서 노동법원을 만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제 유튜브에조차 노동법원 생기면 노무사 접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하냐, 이거 큰 이슈인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노무사 말고 다른 직업으로 돌아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매몰 비용이 너무 아깝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노동법원이 뭐 옳다 그르다라는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그냥 저는 이미 이 업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밥그릇이라는 측면에서는 절대 환영할 수 없는 건 맞지만, 근데 거꾸로 말하면 지금 뭐 노동법원에 대해서 제가 계속 리뷰를 안 하고 있는 이유도, 노동법원이라는 네 글자의 이름 외에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기존에 있는 기관들에서 뭐를 떼가지고 갖고 올 것인지, 그럼 그 기관은 어떻게 뭐 특히 노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뭐 폐쇄를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어디에 둘 것인지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 자체가 하나도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1심만 만들 것이냐, 2심 고등노동법원까지 만들 것이냐,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리뷰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리뷰를 하시는 분들은 다 본인의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는 거 외에는 다 상상으로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리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하고 있는 건데, 걱정하면 없어지는 그런 변수가 아니잖아요. 이제 와서 뭘 지금 진입을 할까 말까 간보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고려사항이 될 수 있겠지만, 이미 진입을 하신 분들 이것 때문에 안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서울 서부지법 앞에 지나가고 있는데 요 옆에 바로 내일 생길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법도 바뀌어야 되고 뭐 할 게 진짜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괜히 20년 동안 맘 만들어졌던 게 아니에요. 뭐 이제 와서 만든다라고 쳐도 여러분들 시험 붙을 때 이미 노무사가 없어져 있고 이런 상황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거 하나는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만큼 희귀한 직업을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카메라 기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카메라 기자가 지금은 한국 영상기자협회로 바뀌었는데, 이제 옛날에 카메라 기자라는 이름을 달고 있을 때가 제가 2015년도에 들어갈 땐 그랬거든요. 그때 기준으로 전국에 딱 700명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제가 카메라 기자 시험 준비하겠다라고 하면
하면서 할 때도 파견직 할 때부터 알던 선배들이 다 말렸던 게 야, 이 직업 지금 멸종하고 있는 직업이다, 니 들어오면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셨는데 지금 2024년이잖아요. 제가 YTN 남아있으면 10년 차인데도 뭐 없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멀쩡하게 잘 있습니다. YTN은 제가 다닐 때보다 오히려 카메라 기자 수가 늘어났어요. 더 많이 뽑아가지고 신입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비슷한 비유가, 저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석유 30년 내로 고갈되니까 다른 에너지 찾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저 서부지법 앞을 지나는 이 타고 있는 차 가솔린 차거든요. 제가 이걸 그러면 어떻게 타고 다닐까요? 고갈이 안 됐으니까요. 환경이 바뀌고 기술이 바뀌고 여러 가지가 바뀌어가지고 석유 채굴량 이제 얘기 안 하잖아요. 100년 이상도 캘 수 있다.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석유 난다라고 지금 뭐 발표까지 하고 있는 세상인데요. 뭐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구성하고 있는 변수가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뭐 지레 짐작해서 노무사 내일 망함, 뭐 노무사 하면 인생 끝남,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만 따지면 숫자 세는 전문직들은 진작에 다 얘한테 먹을게요. 저는 특히 직업적인 부분은 이해관계와 굉장히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사회 현상으로서 바라봐야 되는 거지 기술적으로 대체가 되냐 안 되냐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노동법원이 이제 기존의 것들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 스스로부터가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겠지만 그건 좀 나중에 좀 생각을 하자고요. 가정조차 할 수 없는 굳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걱정하면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삽니다. 전업화 하시는 분들께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업이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뭐 가정을 꾸리는 일일 수도 있고 직업적으로 뭐 없더라도 돈을 잘 벌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자본주의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어설픈 직업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일생을 바칠 수 있는 취미 내지는 이런 것들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자신의 전부가 직업인으로서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수많은 부캐가 있습니다. 저도 노무사 박하누리 뭐 굳이 따지면 주 캐릭터인 건 맞는데 사실 주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남편 박하누리 주캐가 아닐까요? 자연인 박하누리 주캐가 아닐까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지나치게 이 시험 붙고 안 붙고에 대해서 당장은 엄청나게 희극이고 비극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 생각에 노무사 중에 가장 성공하신 분이 소이더월드 그 노무사님이 시거든요. 노무사를 안 했을 때 오히려 더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분이 삶의 총체적인 만족도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어지간히 큰 흔히 말하는 이름하는 노무법인 하시는 진짜 경제적으로 성공하신 노무사님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행복한 삶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어쨌든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건 당연히 안 보이니까 약간 경주마처럼 좋은 직업을 가지는 데 대해서만 막 목숨을 걸고 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덜 하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있거든요. 시야가 좁아지고 매몰되는 거에 대한 가치관의 세팅, 우선순위의 세팅 같은 거를 좀 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공부한다고 유세 부리지 않기가 제 첫 번째 목적이었기 때문에 친구들 술 먹자고 하면 나가서 술도 먹고 진짜 뭐 한두 달 남았을 때 빼고는 노무사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인간관계인 건데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인간관계 없는 노무사는 진짜 쓸모없는 사람인데 공부만 잘하는 노무사는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노동법은 어차피 검색하면 다 나오고 법적으로는 상위 호환이 될 수도 있는 변호사라는 직업도 있기 때문에 노무사는 사람 관리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여기에 너무 매몰돼서 스스로를 너무 궁박에 빠쳐서 가둬놓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보면은 퇴사를 하고 전업으로 이제 준비를 하시려는 전직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꼭 제가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었어요. 어쨌든 기왕에 들어오시기로 했으면 좋은 결과를 맞이하셔야겠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말라라는 뜻은 아니고요. 굳이 가지지 않아도 되는 당위성까지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좀 지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저희 최수환 노무사님이랑 또 한번 다시 찍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들어가겠습니다.